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저희가 영상 준비를 했는데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소속을 밝히고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가죠.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저는 젊은 기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즉시 제 이름까지 다 폭로하시잖아요. 다 보도하고. 그런데 왜 이현주 의원은 특권층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뭐 수사기관의 검사도 아니고 뭐 경찰도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모든 기자 제가 만난, 그다음에 어공 내각 구성원들 김민석 후보라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세 최고위원 후보가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나와서 기자들의 이제 질문을 받는 일종의 백브리핑 현장이었어요. 근데 최민희 후보가 질문 달라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가만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질문이 안 나온 모양. 아니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안 한 거죠. 장면에서 나는 혹시 진짜 보이콧을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네. 뭐 얘기 전후사정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데 기다렸는데 좀 그것도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몇 주 기다리다가 질문이 없으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가 올라왔는지 네, 기자 여러분, 젊은 기자 여러분 하면서 이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그거에 앞서서 어떤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팀장?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 자체는 뭐 전혀 새로울 건 없었고 그 신천지 3자 연합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고 이현주 텔레그램 관련해서 비판하고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 관련해서 비판하고 해서 그냥 네거티브 기자회견을 한 거라서 사실 기자들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없었어요. 그냥 아니, 원래 계속 하던 네. 내용을 그냥 계속 한 거라서 기존에 저기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하는 했던 공세들. 공세 네. 종합판을 다시 한번 주장을 네.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아니 그리고 질문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가시면 네. 될 텐데 갑자기 최민희 후보가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거죠. 여의도 편집국장이 되셔서 네. 이제 기사를 쓰라, 데스킹을 어떻게 쓰라, 이렇게. 쓰지 말라, 카메라도 막고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최민희 후보가 오늘 이제 송건호 선생, 리영희 네. 선생 네. 이런 이제 전설적인 언론인 대선배들의 이름을 네. 올렸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최민희 후보가 오마이TV 최민희 후보의 보좌진이 오마이TV의 취재를 방해하고 그리고 본인도 또 다른 보좌관하고 함께 오마이TV가 뭘 촬영하지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런 취재를 마치 약간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내가 기사를 쓰고 있는데 취재원인 의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뭘 쓰는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논란이 있는 최민희 후보가 저는 그런 언론인 대선배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마치 이제 선배가 일장 훈시하는 것처럼 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의 멘털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 자신을 향해서 지금 일고 있는 비판을 하나도 듣지 않거나 네. 아니면 못 들은 척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말진 생활을 똑바로 안 한 거예요. 말진 생활을 똑바로 했다면 이런 논리의 어떤 그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없거든. 제대로 배우기 적인 때문에. 문화였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지 않았나? 몰라요. 내가 봤을 때는 자기 딱 잣대로만. 말진을 네. 제대로 안 했다. 네. 뭐 혹독하게 했었어야지 팩트를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의혹을 제기하면 이걸 알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게 억울해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뭔가 그 이렇게 모습이. 끌어올라서 울컥하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한숨을 일단 내쉰 다음에 팍 얘기를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한테 그래서 새로운 걸 얘기한 게 있어? 본인 입장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딱히 그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용이 질문 안 한 분위기는 어땠는지 혹시 물어봤어요? 다들 좀
일단 꺼려하는 분위기고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시는 의도가 뭔데요?라고 맞아요. 물어볼 것 같으니까 다들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최민희 의원의 특징이죠. 네, 질문을 받으면 네. 그 전에 이거 먼저 네. 이걸 먼저 물으셔야죠.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뭔가요? 네. 뭐 이런 얘기를 맨날 하니까 특히나 그쵸. 말진 기자들은 네. 좀 질문하기 싫겠죠. 그럼에도 해야 네. 되는 게 기자들이긴 그쵸. 한데 약간 딱히 오늘은 정말 질문할 네. 게 별로 없었다. 저 내용 자체도 새롭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꼬리 잡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질문할 거 있어요. 어? 최민희 의원은 어떤 거 그 뭐냐면은 이낙연계를 엄청 구별하면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뭐였지 저번에 뭐 당원들과 할게 비명계를 죽일 것이다라고 했나? 그때 그런 멘트 있었죠.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거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때 아마 극명으로 불렸다는 얘기를 이 사례로 하는 건데 지금 그 이낙연계가 정청래 후보를 돕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보도와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서 제가 굳이 확인하지 않으려고 해도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 그 팀 정청래가 그러니까 참여해가지고 했던 행사에도 그 이진연 씨나 이런 분들이 거기 참여했단 말이죠.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렇게 비명계 이낙연계를 민주당에서 구별 지으면서 그분들이 지금 정청래 후보를 돕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구별해요. 친문에서도 이낙연계가 있고 이해찬계가 있는데 친문의 모든 나쁜 점들은 이낙연계로 몰아두고 모든 좋은 점들을 이해찬계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 빠져나가는 루트는 걔는 이낙연계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 어떤 셀럽들이 지금 정청래 후보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구별을 하시는데 그리고 잠깐 얘기하자면은 어제 팀 정청래 네 분 라이브를 제가 정말 끝까지 다 봤습니다. 거기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정청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언론개혁법을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게 아쉽다라고 얘기했더니 최민희 의원이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 대표가 바뀌어서 이낙연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정청래 후보 있는 데서. 그때 정청래 후보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보면서 지금 불편한가 네. 이낙연 얘기가 나온 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극명 언론이 나를 한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있었을 때죠? 네. 그때 이제 언론이 피습이 아니고 그 체포동의안 대장동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대장동 의혹 가지고 뭐 이런 일이 한참 벌어진다면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뭐가 됐을 때 내가 뭐 그 사람을 뭐 아무튼 죽이겠다 뭐 네. 이런 식의 네, 표현을 네. 해서 그때 언론이 자신을 극명이라고 불렀다. 네. 그 정도였다. 근데 지금은 왜 나에 대한 평가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울하다는 취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1년 앞뒤로 그 발언이 있었던 앞뒤로 1년간의 비카인즈 기간을 넣어가지고 최민희 앤드 극명을 넣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못 찾았어. 모든 언론 텍스트로 나오는 모든 언론 그래서 못 찾았어. 어디서 극명이라고 붙였는지 그래서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그걸 인용을 못 하겠어. 내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 최민희 앤드 극명 해가지고 나온 거는 극명하게 갈렸다. 극명하게 드러났다. 극명한 있는 차이. 단어인가요? 네,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뷰에서도 못 봤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그렇게 근데 주장을 그때 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친명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거는 표현이 과했고. 자신이 친명임을 증명하기 위한 네. 얘기였지 친명한테나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였냐 그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김문수 지난 대선 후보가 민주당 사이드에서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더 자신이 진보가 아닌 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극단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문이었던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점점점 극단으로 친명, 극명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강성 친명이라는 표현을 쓴 기사 발견했습니다. 극명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최민희 후보가 기자들한테 그렇게 일장 연설하면서 한 얘기가 아니 왜 그때 국무위원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네. 어떤 의원인지 네.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때 뉴시스가 아마 사진을 찍었을 네.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이현주 의원이라고 하도 그 최민희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 이현주 의원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안 나왔어. 안 찍혔으니까. 난 이현주 의원이고 그 대상이 총리인지 아닌지가 안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기 나누면서 보니까 이현주인지도 안 밝혀졌더만. 맞아요. 그때 근데 이렇게 얘기를 네, 떠드니까 네. 나도 머릿속에 이현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사진에 수신인 발신인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언론사에서 공개하고 사진을 네. 보도할 수도 있고 그냥 가리고 보도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안 중요해요. 그 네, 문제가. 그리고 뉴시스에서 판단을 했겠죠. 그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뭐 보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자들 젊은 기자들한테 이제 일종의 훈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취재 안 하냐. 그게 안 중요하니까 취재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 네. 그리고 어떤 건 취재하지 마라 가로막고 네. 어떤 거는 왜 취재 안 하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 국민들 보기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이른바 카틀 막 카메라 틀어막는 행위를 봤다면 송건호 선생과 리영희 선생이 살아계셔서 그걸 봤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그쵸. 그리고 제가 만난 뭐 어공 뭐 모든 기자들이 어미가 뭐라고 했어요? 끝에 하더라고요라고 했잖아요. 제가 최민희 의원 관련해 가지고요. 최민희 의원이 뭐뭐뭐 하더라고요라고 기사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언중이 제소할걸요? 그럼요. 기자들이 이거 기사 어떻게 씁니까? 이거 기사 쓰려고 업자 입장에 생각해봐요. 만약 김민석하고 이현주 둘 다 부인하고 있어. 그러면은 국무위원들한테 그 시간에 이현주나 이현주한테 그 텔레그램 주고받은 적 있냐? 다 물어봐야겠지. 그럼 대답을 해주겠냐고 대답을 안 해주겠지. 그럼 뭐 이현주 폰을 훔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김민석의 폰을 훔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취재를 하는 얘기야? 국무위원들 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 간접 증거잖아요. 직접 증거는 그쵸. 아니잖아. 그럼 어쨌거나 소송의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기사를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되는가? 이게 뭐라고? 그 정도의 밸류가 그럴 정도의 밸류가 아니니까 그렇게 취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때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물론 그게 만약에 진짜로 지금 의혹 제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현주와 김민석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일부 비판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총리가 당의 일에 대해서 개입하냐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총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그냥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니고 개별 의원과의 소통 과정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욕 먹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커버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합당을 1월 달에 얘기했나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몇 월입니까? 8월 8월이죠. 아니 7개월 동안 이렇게 이거를 붙잡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딱 봤을 때 한 이틀 3일 정도 그쵸. 이슈되고 그냥 바로 소멸되는 그런 이슈였고 당시에 조국혁신당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합당 얘기가 나올 때 뭐 합당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입장 표명을 제대로 안 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뭐 DNA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황운하 의원이 라디오 나와가지고 조국 공동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입장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당시에 만약에 이현주와 김민석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개인 김민석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피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7개월 동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팩트 체크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제대로 진실 보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오늘 이제 전국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언론노조의 이제 기구예요. 민실위. 최민희 후보의 이른바 카틀막 논란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진솔한 사과와 민주당 차원의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그리고 본질을 비껴간 최 의원의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민에게 공개돼야 될 공식 행사장이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원칙적으로 취재의 대상이다. 이 행사장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취재할 것인가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최 의원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최 의원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보좌진 역시 공적 감시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만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방송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네. 프레스증 받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뭘 취재하는지는 기자 개인이나 언론사의 선택이지.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려면 민주당의 항의라 그쵸. 선관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팀 정청래 라방을 아. 봤다고요? 어제 저도 들어갔다 토론회 나왔다 두번 들어갔다 보고요. 했는데 토론회를 처음에는 라이브로 보고 두 번째는 워딩을 뽑아서 워딩과 함께 보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팀 정청래 라이브를 또 봤죠. 최고 동접자 10,000명. 10,000명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바로 이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이 있을 때랑 정청래,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있을 때가 너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세 분의 방금 이 토론회를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뭔가 이제 되게 기에 눌리는 듯한 하면서 약간 위축된 듯한 막 네거티브를 막 네, 계속 네. 하니까 신경이 이제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져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여유가 없어 보이고 이랬는데 딱 팀 정청래 라이브를 보니까 군계 일학입니다. 군계 일학. 어떤 의미에서 군계 일학이었어요? 막 그 리드를 하고 뭐 한마디 아, 하세요 막 하고 리더, 자기가 그 이걸 막 거기에 지갑 약간 벼락하고 수장이라는- 뭐 말하지 마세요 막 하고 막 거기는 진짜 대장이더라고. 아니 어. 본인이 내가 사회를 잘 본다 이랬잖아요. 막 사회 보고 해요. 근데 이성윤 의원이 얘기한 다음에 그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면은 그렇게 막 발음이 잘 들리고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지 제가 그거 보고 전 약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분이 확실히 수장은 수장이다. 개파 수장이 될 근데 만한 원래 깝이 언변이 있다. 좋기는 하지 않나요? 좀 단어나 이런 그 근데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봤는데 보실 필요는 없고 아 뭔가 새로운 네, 내용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냥 이성윤 찍어달라 이 얘기였어요. 한민수 찍지 말고 여러분 이성윤 찍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그 이성윤 얘기에 대해서 후보의- 한민수 후보는 별로 얘기 안 하고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옆에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와 있을 있을 때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비교가 되더라. 그래서